자, 과제 풀이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부터 볼게요. 17번. 17번은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가만히 놓고 보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빠르게 살펴보면 이게 답이다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문제에 해당합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우선은 다음 글에 기역부터 미음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기술한 것은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렵습니다. 자, 기억. 지구에서 유전자가 발생할 확률은 10의 100제곱분의 1보다 작지만 지구 외부 우주에서 유전자가 발생할 확률은 10의 50제곱분의 1보다 크다. 자, 이러면 일단 기억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지구에서 유전자가 발생할 확률보다 우주에서 유전자가 발생할 확률이, 자연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작고 이것보다는 크다 그랬으니까. 됐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생명체도 발생할 수 없다. 생명체가 자연 발생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유전자는 자연 발생했다. 일종의 명제죠. 왜냐면은 유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생명체도 안 나온다. 그럼 이거의 대우가 뭐예요? 생명체가 자연 발생하면 유전자도 자연 발생한다. 근데 생명체가 자연 발생했다라고 했으니까 유전자가 자연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의 경우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죠? 확정 조건이죠? 유전자는 자연 발생. 이 확정 조건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지구에서 유전자가 자연 발생할 확률이 지구 외부 우주에서 유전자가 자연 발생할 확률보다 작죠. 이건 사실입니다. 유전자가 자연 발생했다면 유전자가 우주에서 지구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 답을 사실 3번으로 많이 할 수 있는데 3번은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앞선 기억과 니은을 통해서 보면 자, 작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맞는 말인데 뒤에서 유전자가 자연 발생했는데 유전자가 우주에서 지구로 유입됐다. 이건 다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의 내용이긴 합니다. 그죠? 기억의 내용을 받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유전자가 자연 발생했다는 얘기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됐죠? 근데 유입되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라고요. 됐죠? 그래서 지구로 유입됐다. 요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일단 안 되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리얼. 유전자는 우주에서 지구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자, 유입 가능성이 크대요. 됐죠? 지구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 지구로. 그죠? 유입 가능성이 크다. 자, 크다라고 판단했다. 확정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미음. 지구에서 유전자가 자연 발생할 확률은 지구 외부 우주에서 유전자가 자연 발생할 확률보다 훨씬 작다는 것이 참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미음은 뭐예요? 자, 이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미음은 앞에 있는 내용 받고 있는 거죠. 지구에서 유전자가 자연 발생할 확률은 지구 외부의 우주에서 유전자가 자연 발생 훨씬 작다. 이거는 그냥 기억의 내용이죠. 됐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니은이 참이면 미은이 참이는 유전자가 자연 발생했다. 이것이 훨씬 작다. 이게 무슨 관련이 있죠?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미음이 참이면 기억 반드시 참이다. 자, 기억이 참이어야 미음이 반드시 참인 거죠. 그죠? 왜냐면 이건 어떤 항목들을 제시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안 되고. 3번은 안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니은과 리 모두 참이래요. 유전자가 자연 발생했고, 그 다음에 유전자가 우주에서 지구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 자연 발생했고, 우주에서 지구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자, 이러면은, 이 미음의 말이 참인가요? 이거는 지금 기억과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자연 발생, 지구에서 자연 발생하는 것보다 우주에서 자연 발생하는 게 더, 그러니까 크다. 확률이 더 크다. 이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유전자가 자연 발생했는데 확률이 어디가 크냐.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유전자가 우주에서 지구로 유입됐다는 것도 미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답은 5번인데, 자, 보세요.
확률은 뭐가 높다고요? 우주에서 유전자가 자연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유전자가 자연 발생했어요. 그죠? 디귿은 뭐라고 했어요? 지구에서 유전자가 자연 발생할 확률이 됐고 발생했다면 유전자가 우주에서 지구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러면은 자, 한번 스토리를 연결해 봅시다. 우주에서 자연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됐죠? 확률이 높은데 유전자 자연 발생했다. 근데 우주에서 지구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유전자는 우주에서 지구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기억, 니은, 디귿이 뭉치면 리을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언뜻 보면 쉬운데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답은 5번이에요. 자, 다음 넘어가 보죠. 18번 가볼게요. 18번에 복지사 A의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해야 할 두 가지 전제입니다. 두 전제가 필요해요. 두 개. 그게 뭐냐 이거죠. 자, 복지사 A는 담당 지역의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아동을 찾아 급식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갑순, 을순, 병순, 정순 4명이에요. 복지사 A는 이들 중 적어도 병순에게는 급식 지원을 할 거래요. 그죠? 왜냐하면 갑순과 정순 중 적어도 한 명은 급식 지원을 받는데요. 그죠? 근데 갑순이 받지 않으면 병순이 받는데요. 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런 결론이 내려온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여기서? 병순입니다. 그러니까 병순이 받아야 돼요. 병순이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갑은 어떻게 돼야 되죠? 갑은 받지 않아야 되죠. 그죠? 근데 갑이 안 받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안 받으면 병이 받는다는 얘기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갑이 안 받는다는 얘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일단 기억. 갑순이 급식을 지원받아야 돼요? 안 돼요. 됐죠? 받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을순이 급식을 지원받는데요. 그죠? 을순이 급식을 지원받는다. 자, 이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죠. 그렇죠? 을순이 지원받는다. 왜냐면 을이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을순이 급식을 지원받지 않으면 갑순은 지원받지 않는다. 자, 이러면 얘네 두 개가 주어져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을순이 급식을 지원받으면은 갑순은 받지 않는다. 요게 추가가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추가가 돼 있으면 갑이 안 받네? 을이 받으니까 갑이 안 받네? 갑이 안 받으니까 병이 받네? 이렇게 결론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자, 다음 리을, 을순과 정순 둘 다 급식 지원을 받지 않으면 있습니다. 자, 을이 받지 않았대요. 자, 을과 정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을은 일단 두고라도 정이 안 받잖아요? 그럼 갑은 받아야 돼요. 왜냐면 둘 중 한 명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맞죠? 자, 갑이 받아버리면 병은 못 받는지 안 받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순이 적어도 확실하게 받으려면 갑이 안 받아야 돼요. 갑이 안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갑이 안 받는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니은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니은하고 디귿이 연결돼야 갑이 안 받는다라는 결론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9번 한번 가볼게요. 자, 19번에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인 논증을 펼친 사람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볼게요. 자,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이다. 그러니까 전제가 제시가 됩니다. 자, 갑이 A 부처의 발령을 받으면 을은 B 부처의 발령을 받아. 그런데 을이 B 부처의 발령을 받지 않았어요. 여기서 전제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A 부처의 발령을 받으면 을은 안 받는다. 그죠? 받는다. 근데 부처, 을이 B 부처의 발령을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을이 안 받았어요. 그렇죠? 을이 B에 안 받았습니다. 그렇죠? 자, 안 받으면은 A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은 A 부처에 발령받지 않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0이 맞는 말이죠. 다시 요 말이 맞으니까 이거에 대우에 해당하는 것도 참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철수.
갑이 A 부처의 발령을 받으면 을도 A 부처의 발령을 받아. 갑이 받으면 을도 받아요. 둘 다 A입니다. 자, 그런데 을이 B 부처가 아닌 A 부처의 발령을 받았대요. 얘가 A 부처 발령 받았대요. A가 발령 받나요? 이거는 뭐예요? 역이죠, 역. 제가 이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에요. 그래서 을이 A가 아니면은 갑도 A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을이 A 부처 발령 받았다 그랬으면 이렇게 돌아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상황은. 요건 역이에요. 역은 항상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어요. 역이 거짓이다라는 말도 틀린 말입니다. 역이 참이라는 말도 틀린 말이지만 역이 거짓이라는 말도 틀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급하면 안 돼요. 됐죠? 그래서 철수는 아닙니다. 다음 현주는 갑이 A 부처의 발령을 받지 않거나 을과 병이 C 부처의 발령을 받아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명제는 아니죠? 뭐예요? 갑이 A 부처의 발령을 받지 않는다. 그죠? 커나 또는입니다. 을과 병이 모두 C 부처의 발령을 받는다. 얘도 C고 얘도 C입니다. 자, 이 얘기는 둘 중 적어도 하나를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갑이 A 부처의 발령을 받았어 그랬습니다. 갑은 발령을 받았어요. 즉 얘가 아니었던 거죠. 얘가 아니었다는 얘기는 얘는 반드시 돼야 돼요. 그래서 을과 병 모두 C 부처의 발령을 받았어. 자, 그래서 답은 영희와 현주입니다. 답은 4번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 20번입니다. 자, 다음 중 밑줄 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해야 할 전제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추가해야 된다는 얘기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보시게 되면은 만약 국제적으로 테러가 증가한다면 A국의 국방비는 늘어날 것이다. 명제입니다. 자, 그래서 테러라고 할까요? 테러가 증가하면 국방비 지출이 커진대요. 자, A국 앞에 놓인 선택은 국방비 지출을 늘리지 않거나 안 하거나 아니면은 증세입니다. 됐죠? 자, 그러나 A국이 증세 정책을 실시한다면 세계 경제는 침체한다. 자, 세계 경제입니다. 그죠? 세계경은 침체한다. 그죠? X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므로 세계 경제는 결국 침체하고 말았다. 이 얘기는 뭘 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증이 앞에 있었어야 돼요. 그죠? 봤잖아요, 여기서. 증이 있어야 돼요, 증. 증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증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얘하고 얘 중에 얘가 아니라 얘가 반드시 벌어져야 되거든요. 즉, 국방비 자체를 늘리지 않는다가 아니라 국방비를 늘려야 돼요. 국방비를 늘려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안 되는 거니까 둘 중 적어도 하나를 만족해야 돼서 얘를 선택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러면은 국방비 지출이 커져야 돼요. 됐죠? 국방비 지출이 커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테러가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죠. 됐죠?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추가해야 될 전제는 국제적으로 테러가 증가한다. 답 1번이죠. 됐죠? 테러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국방비가 증가가 되고요. 국방비가 증가가 되면 이거에 해당하지 않았으니까 이걸 선택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A국이 감세. 감세면 증세의 반대입니다. 됐죠? 감세 정책을 피면 안 돼요. 증세 정책을 펴야 돼요. 그 다음에 A의 국방비가 증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A국이 증세를 시행한다면 국방비 지출액은 늘어난다? 자, 이거는 이거의 역이죠. 그죠? 네, 의미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A국의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면 테러는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건 뭐예요? 얘는 맞는데 테러는 증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죠? 답은 1번이에요. 1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21번 한번 가보도록 하죠. 21번. A, B, C, D, E가 있습니다.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있습니다. A가 참석하면 B도 참석한대요. A가 참석했나요? 그건 몰라요. 그리고 A가 참석하면 E도 참석을 하고, 컴마. C가 참석을 하면 E도 참석을 합니다. 보통 요 컴마는 동시를 의미해요. 동시에. 자, 그 다음에 D가 참석하면 B도 참석하죠. 그럼 C가 참석하지 않는다면 B도 참석하지 않는다. 됐죠? 자, 됐습니다. 조건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얘를 연결할 수 있겠네요. A하고 A면 B이다. not C면 not B이다. 그럼 얘를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A면 B이다. B면 D가 아니라 C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D면 B이다래요. D면 B이다. D면 B이다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A면 E다. C면 E다. 자, 그래서 A는 2에 C는 2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2가 사실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A면 C다도 되기 때문에 A면 2다, C면 2다, C면 2다. 여기다 갖다 붙이면 A면 2다도 따로 쓸 필요 없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이렇습니다. 됐죠? 자, 요 상황에서 자, 1번 A가 참석하면 C도 참석해요? 참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참석하면 D, 이건 전혀 알 수 없는 얘기죠. 됐죠? 자,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이어서 볼게요. 3번 C가 참석하지 않으면 D도 참석하지 않는다? C가 참석하지 않으면 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요. C가 참석하지 않는다면 B도 참석하지 않고 A도 참석하지 않는 것이지 D는 몰라요. 아, D는 알죠, 성입니다. D는 알죠. 요 관계니까. 그죠? D도 참석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D가 참석하면 C도 참석한다. 맞습니다. 얘네들은 또 심지어 대우네요. 그 문제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3번하고 4번이 동일 명제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거예요. 그죠? 같은 게 나왔다면 어차피 답은 이 중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맞습니다. 자,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뭐예요? 대우 관계 있거든요. 그러니까 3번, 4번은 사실은 맞는지 틀린지 따질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맞아야 돼. 됐죠? 자, 그다음 5번. 2가 참석하지 않으면 B도 참석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대우예요. 자, 그래서 답은 2번만 가능하겠습니다. 2번만. 자, 그 다음 넘어가세요. 22번 한번 보죠. 다음 논증이 타당하기 위해서 괄호 안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보죠. 첫 번째,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은 덕이 있는 성품을 가졌다. 자, 실천적 지혜. 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덕입니다. 덕을 아는 것만으로 그런데 덕을 아는 것만으로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다. 자, 이거는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거꾸로 간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은 덕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래요. 아, 실자가 두 개 나오네요. 됐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다 됐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실천적 지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자, 이건 의미 없는 얘기죠? 그죠?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뭐가 나왔어요? 따라서 실천적 지혜 있는 사람은 자제력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제력도 있대요. 자, 그러면은 얘가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자제력도 있다가 되려면은 결과적으로 이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덕에서 가든가 실행에서 가든가 뭔가 하나 가기는 가야 돼요. 그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거예요. P면 Q이다.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Q면 R이다. 이래야 P면 R이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죠. 됐죠? 근데 문제에서 얘하고 얘를 줬다. 그럼 당연히 이 관계는 넣어줘야죠.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찾는 겁니다. 1번.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성품이 나약한 사람이다. 자, 나약한 성품? 전혀 알 수 없어요. 자, 덕이 있는 성품을 가진 사람은 자제력이 없을 수도 있다. 자, 덕이면 자제력이 있다가 돼야 요 밑에 있는 요거를 맞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덕이 있는 사람은 실천적 있는, 자, 이건 뭐예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애초에.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 올바른 선택이 왜 나오죠? 그죠? 전혀 알 수 없네요.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덕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아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제력이 없다. 이 사람이 덕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잖아요. 이거의 대우가 뭐예요? 덕이면 자이다예요. 자, 이러면 실이면 덕이다, 덕이면 자이다니까 실이면 자이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답은 5번이에요.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입니다. 자, 23번은
보죠. ABCD 4개의 국책사업 추진 여부를 두고 정부가 다음과 같은 기본 방침을 정했다고 하자. 이를 따를 때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자,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A를 추진한다면 B를 추진한다. C를 추진한다면 D도 추진한다. 근데 A나 C 가운데 적어도 하나의 사업은 추진한다. A or C입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X 동그라미 이렇게 세 가지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경우라면 A도 되고 C도 되니까 A부터 D까지 다 선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만 됐다. 그러면 일단 확실한 건 뭐예요? B는 확실히 되고요. C가 안 됐어. 그럼 D는 물음표예요. 모르는 거 이거는. 이거 X 아닙니다. D는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가 아니고 C가 맞다 그러면 D는 확실해요. 근데 B는 애매한 거죠. 됐죠? 자, 적어도 두 사업은 추진한다? 맞습니다. A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추진하는 사업은 정확히 두 개 맞죠? 됐죠? 죄송합니다. 정확히 두 개 아니죠. 뭐예요? 두 개가 아니라 A가 아니면은 어떻게 돼요? D는 확실히 하고요. 그러니까 C하고 D하고는 확실히 합니다. 근데 B는 모른다고 했으니까 정확히 두 개라고 하면 안 되죠. 2번이 답입니다. 자, B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C는 추진한다. 자, B가 아니래요. B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도 아닌 거죠. A가 아니면 C는 무조건 돼야 됩니다. 자, C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은 B는 반드시 추진하겠죠? A가 추진돼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D가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C도 추진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C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A는 추진하고요. A를 추진하니까 B도 추진합니다. 결과적으로 D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A와 B는 오케이. C는 아니다가 확실하게 결정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5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24번 이어서 볼게요. 다음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이렇습니다. 자, 일단은 이 문제의 풀이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도식화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관계를 가지고 푸는 거죠. 일단은 관계를 가지고 푸는 것을 보통 많이 추천을 하는데 관계를 가지고 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자, 1번. 이거 읽었다고 생각할게요, 일단. 자, 2는 D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2 같은 경우는 A, B, C하고 인접해 있거든요. 근데 A, B, C가 A, B, C 이렇게 하기 때문에 2는 당연히 D를 추진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도식화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시각적으로 봐서 결정을 짓겠다는 얘기거든요. 추후에 나중에는 이걸 도식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도식화를 좀 해서 눈으로 좀 보는 게 좋습니다. 됐죠? 지금 이제 시작 단계니까 우리는. 자, 물론 이 문제는 그냥 하셔도 돼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그렇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A부터 G예요. A, B, C, D, E, F, 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는 C 이외에 있는 것과 모두 인접해 있대요. 자, 이렇게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는 A, C, E, G. A, C, E, G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는 B하고 E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D는 A하고 G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E는 A, B, C. 자, 요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F는 A하고만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G는 A, B, D. 다 연결되어 있죠? 자, 이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자, 오케이. 자, 1번, E는 D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요. 얘가 A, B, C로 정해졌거든요, 이미. 맞죠? 정해졌기 때문에 얘는 D가 확정이에요, 그냥.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F는 B나 C, D 중 하나의 정책만 추진할 수 있다? F는 A하고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A는 안 되니까 B를 하거나 C를 하거나 D를 하거나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D가 D를 추진했대요. 그렇죠? 그러면 G는 C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요? C만? 맞죠? 맞죠? 왜냐면은
얘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게 A하고 B인데 A, B예요. 근데 D가 D를 하겠다고 하면 G는 C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E가 D 정책을 추진하면 확정이에요, 확정. G는 C 정책만 추진할 수 있어요? 자, E가 D를 하는 것과 G가 C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렇죠? 왜냐면 G는 어차피 C랑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C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얘는 E하고 연결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를 할 수도 있어요. 됐죠? D가 뭐냐에 따라서 G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죠? 그러니까 E하고 상관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4번입니다. E가 아니라 D가 결정됐을 때 얘기예요. 자, 그 다음 5번. G가 D 정책을 추진하면 자, G가 D 정책을 추진했대요. 그럼 D는 B 혹은 C? 맞죠? 왜요? 얘는 A하고 G하고만 연결되어 있으니까 답은 4번입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25번 한번 가보도록 하죠. 25번은 흔히 그 상황 판단 유형에서도 좀 등장하는 문제예요. 유형입니다. 자, 다음 조건에 따라 A, B, C, D, F, G 7도시를 인구의 순위대로 빠짐없이 배열하려고 한다.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이랬습니다. 인구가 같은 도시는 없대요. 전제를 까는 거죠. 인구가 같은 도시는 없다. C하고 D, C의 인구는 D 인구보다 적다. 그랬어요. 자, 조건 나열. F의 인구는 G보다 적다. 그 다음에 C하고 F는 인구 순위에서 바로 인접해 있다. 저는 인접해 있는 것을 이렇게 씁니다. 바로 붙어 있다. 자, 그 다음에 B의 인구가 가장 많고 E가 가장 적다. 7개의 도시거든요. E가 가장 적고요. 하고 여기 B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C의 인구는 A하고 F의 인구를 합친 것보다 많대요. 됐죠? 자, 이 말을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 말은 결과적으로 A와 F가 모두 C보다 작다는 얘기죠. 됐죠? 근데 이걸 놓치세요. 뭘 놓치냐? F가 C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안 된다 그래. 이렇게. 됐죠? 그럼 얘가 맞거든요. 됐죠? 얘가 맞는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이어서 풀어야 되는데 이걸 깜빡해버리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여기서 어디까지 정리가 되는지 좀 볼게요. 어차피 E하고 B의 자리는 정해졌으니까 뭐만 정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A, C, D, F, G 얘를만 정하면 됩니다. 5개. 자, 일단 F랑 C랑 붙어 있어요. 이렇게. 됐죠? 붙어 있다. 자, 그 다음에 C보다는 D가 커요. 그죠? 그 다음에 F보다는 G가 크고. 그죠? 자, 됐습니다. 자, C보단 D가 큽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F는 G보다는 작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지금 F가 G보다 작다 그랬는데 이 F하고 C는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G는 당연히 C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됐죠?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F랑 C랑 붙어 있으니까. 맞죠?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A는 어디 있어야 돼요? A는 C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있어야 되죠. 여기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이게 흔히 실수하는 부분인데 왜 잘못됐느냐? 얘네 둘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C보다 A가 작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맞죠? 정확하게는. 여기서 F하고 G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C보다 G가 더 크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사이에서 5개의 관계는 다 나온 거예요. 정리해보면은 A, F, C까지는 정해지고 그 다음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D 또는 G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G와 D의 그 대소관계를 다이렉트로 줘도 되고 아니면 다른 것과 연결해서 줘도 됩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1번. A씨의 인구는 F 인구보다 많다? 많을 수가 없어요. 그죠? 됐죠? 왜냐면 A의 자리 여기 정해진 거예요. 애초에. 그 다음에 C와 D, C는 인구 순위에서 바로 인접해 있다. 자, 이 조건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번 조건이 들어가면 C, D, G의 꼴이 되는 거죠. 됐죠? 2번이 답입니다. 자, C하고 G의 인구, C의 인구수는 G 인구보다 적다? 이거는 알아는 사실이에요. 이후에.
됐죠? 하지만 이걸 가지고 전체에다 빠짐없이 배열할 수는 없습니다. 4번 DC의 인구는 FC의 인구보다 많고 당연해요. BC의 인구보다 적다? 당연한 거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GC의 인구는 AC의 인구보다 많다? 당연한 거죠. 됐죠? 그래서 2번만이 7도시의 인구 순위대로 빠짐없이 배열할 수 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25번까지 했고요. 다음 토요일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